32번. 갑은 자신의 2억 상당 X 건물을 을의 Y 토지와 교환 계약 체결. 자, 교환 사례 문제네요. 을로부터 1억 보충 지급받기로 했다. 보충금도 나오네요. 그러면 사람이 갑을 교환해 부동산은 XY. 그러면 그림 그려야지. 사람부터 그리고 갑을 그리고 X, 을은 Y. 그 다음에 을이 얼마 보충금? 1억 보충금. 그러면 을은 Y 건물하고 1억 줘야 되고 갑은 X만 주면 되죠. 자, 교환. 자, 들이댑니다. 옳은 것은 1번. 갑과 을은 서로 하자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하자담보 책임 안 진다고? 교환인데 교환은 서로 담보 책임 져야죠. 매매 규정 갖다 쓰니까 X. 2번. 계약 체결 후 건물이 을, 오른쪽 놈, 을 과실로 소실. 자, 을의 보충금 지급 채무는 소멸한다. 소멸하느냐 하지 않느냐 둘 중 하나일 거예요. 자, 해결해야죠. 계약 체결 후 건물 멸실. 후발적 불능. 누구 잘못으로 소실? 을. 네가 불냈구나. 네가 불냈으니까 우리 위험부담을 해요. 네가 불냈으니까 돈 주세요 할 수 있다. 보충금 주세요 할 수 있다. 소멸하지 않는다. X.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잘했어요. 3번. 이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 행사로 을이 소유권 취득할 수 없네요. 이 을이 악이라면 해지할 수 없다. 동네부터 파괴시해야 돼. 저당권 행사로 소유권 취득할 수 없구나. 빨리 느낌이 와야죠. 권리하자 5번째 동네. 담보책임. 따라서 을이 악이라도 해제할 수 있다지. 알고사도 해제, 심지어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로 끝나야죠. 너 X야. 4번. 갑은 을의 보충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계약 해지할 수 없다. 을의 보충금 미지급은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이니까 법정 해제할 수 있다로 끝나야지. 계약 이행 안 하면 채무불이행. 해제할 수 있다. 법정 해제죠. 해제할 수 있다. X야. 그러면 다 X니까 정답 5번. 자, 5번. 계약 체결 후 이행 전에 건물이 지진으로 붕괴. 자, 계약 체결한 후 건물 멸실. 멸실 원인은 지진. 너는 쌍방무책 위험부담이구나. 따라서 잘못 없는 을에게 갑은 주세요 할 수 없다. 못한다. 연결됐네요. 매매는 돈일 거고 여기는 상대방 반대급부겠죠. 그래서 쌍방무책 잘못 없는 을에게 달라하지 못한다. 매매는 돈일 거고 여기는 Y 토지겠죠. 연결됐어. 교환이 이 정도로 나오면 풀어야 돼요. 이 정도로 나오면 풀어야 되고 교환이 우리 기출에서 한 아주 어렵게 낸 적도 있어요. 그거 손 못 대요. 손 못 대. 그거 버려야 돼요. 난이도 95점짜리로 한 3번 나온 적이 있어요. 교환이 이 정도 나오면 푸시고 이거보다 더 어렵게 나오면 버려버려야 돼요. 자, 임대차 갑니다. 33번. 임대차. 틀린 걸 모두 고르시오. 기억.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 그리고 토지 임차인에게 인정된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인데 토지 임차인에게 인정된다고? X. 부속물은 벽걸이 에어컨. 벽걸이 에어컨은 건물에 설치해야지 토지에 어떻게 설치해. 그래서 건물 임차인에게만 인정. 토지 안 돼. 나 외웠어. 이해하고 외웠어. 이해하고. 그래서 틀린 거 하나 들어왔죠. 그럼 기억에 동그라미 하시고. 니은 임대인이 재판상 청구한 차임 증액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됩니다. 증액 효력은 판결 확정 시 발생한다. 재판 끝난 때 증액된다고? X. 증액 청구 시로 소급. 증액 청구한 때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X. 틀린 거 기억 니은. 또 2개니까 정답 나와버렸지. 1번. 자, 디귿. 건물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 들여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한 약정이 유효한 때에는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자, 증축 부분 너 먹어 특약이죠. 주인 먹어 나 몸만 빠져나갈게. 이거 유효입니다. 비용 포기 특약으로 유효. 비용 포기했기 때문에 비용 달라 할 수는 없다. 허용되지 않는다. 연결됐죠. 연결됐으니까 맞는지 뭐. 리얼. 임대인은 임차인의 특별한 용도를 위한 사용수익에 적합한 구조를 유지하게 할 의무까지는 없다. 자, 주인은 임차인의 특별 용도까지 지가 해줄 의무는 없지. 네가 해. 네가. 특별 용도는 네가 해.
임대인은 특별 용도는 없다. 연결됐죠. 맞는 지문이야. 그래서 정답 경리은 73번은 무조건 맞춰야 돼요. 맞춰야 돼. 그동안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자, 34번. 문제를 보니까 풀기 싫어. 풀기 싫어. 너나 풀어 하고 두 번째 들이댑니다. 이런 건 첫 번째 들이대지 말고 동그라미 하고 그냥 두 번째 들이대 시간이 걸려. 물론 풀 수는 있죠. 아니면 두 번째 풀길 바래요. 학교는 계산 문제 취급하세요. 나는 두 번째 풀 거야. 동그라미 하고 35번으로 갑니다. 자, 두 번째 들어왔어. 무조건 버리지 마세요. 문제가 길어도 의외로 지문은 쉬워요. 근데 시간이 좀 걸려. 문제 읽고 지문 해결. 그래서 시간이 걸릴 뿐이지 버리지는 마시고 두 번째로 미룹니다. 동그라미. 두 번째 들이댑니다. 갑은 자기 소유 신축 건물 음식점을 을에게 보증금 5천, 월세 300에 임대. 그러면 갑 소유 밑줄 을 동그라미 들어가야지. 정리가 들어가야 돼요. 사례 문제는. 갑이 을한테 임대했으니까 을이 임차인, 을의 동그라미. 꼰자에. 자, 을은 임차인은 갑 승인하에 건물 개축할 수 있으나 주인 승인하에 개축은 해. 하지만 기간 종료 시 원상 회복해서 넘겨주고 부속물 매수 청구는 하지 않는다라는 특약 밑줄만 하시고. 자, 임차인은 또 갑의 주인이죠. 왼쪽 놈 동의 얻어 주방시설 설치 비용. 근데 이 주방시설은 괄호 열고 구성 부분이 아닌 독립물. 그러면 이 주방시설은 독립물, 부속물이구나. 이걸 느껴야 돼요. 자, 부속물 비용 지출, 음식점 계약. 그런데 영업 부진하자 기간 만료와 동시에 음식점을 폐쇄하고 사용 수익하지 않고 있다. 옳은 것. 자, 정리 들어가야죠. 갑, 왼쪽 노, 임차인, 을, 동그라미. 자, 이제 들이대요. 위에다 밑줄만 잘 해놓으시고. 폐쇄해서 사용 안 하고 있다. 이런 데도 밑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문제 풀 때는 내가 느끼기에 단어들의 밑줄을 하면서 이제 해놔야지 지문 읽으면서 거기를 이제 들이대는 거예요. 1번.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채권을 가짐으로 주인의 건물 명도 청구에 대해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 저 보증금에 유치권 태어나요? 안 태어나요? 보증금에는 유치권이 안 태어나. 금이니까. 비가 아니지. 비용이. 따라서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로 끝나야지. 너 X. 하나 해결했어. 2번. 임차인이 주방시설 매수 청구하기 위해서는 주인 갑한테 계약 갱신을 요구해야 된다. 자, 아까 주방시설 구성부분 아닌 독립물. 이걸 밑줄 해놨어야 돼요. 그러면 주방시설 이제 부속물로 읽어요. 그러면 지문이 을이 부속물 매수 청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읽어야 돼. 부속물 매수 청구하기 위해서 주인한테 계약 갱신 요구해야 되나? 부속물 매수할 때 갱신해라. 이거 들어봤어요? X예요. 갱신 청구 요구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나오지 부속물에는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이사 갈 때 에어컨 사세요 하는 거지 뭐 갱신 요구하고 거절시 에어컨 사 이딴 건 없어. 그러니까 X. 3번. 임차인은 임대인 갑에게 기간 만료 이후에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해야 된다. 자, 범죄 흔적이 저기에 문제가 있어요. 음식점을 폐쇄하고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사용 안 하니까 부당이득이 없겠지.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없다. X. 4번. 임차인 을이 부속물 매수 청구하면 부속물 매매대금 지급 의무와 부속물 인도 의무는 서로 동시행관계다. 자, 매매죠. 매매가 성립하면 매매는 동시행이요. 소유권 주고 대금 주고 소유권 주고 대금 주고 목적물 주고 대금 주고 같이. 그래서 소유권 대신 인도 의무가 들어갔을 뿐이죠. 그래서 매매가 성립하니까 동시행 맞아요. 그래서 4번이 옳은 지문. 정답. 5번.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임대차 종료 시 인정되므로 갑을 임대차 계약이 임차인 을의 채무 불이행 해지되더라도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인정된다. 떴어. 임차인 채무 불이행 권리 주지 않는다. 인정되지 않는다죠. 결국 정답은 4번이에요. 자,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하나씩 해결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들이대길 바라요. 지문이 이렇게 문제가 길면. 자, 이제 주인법 갑니다. 35번 주인법 틀린 것은 1번. 주택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은 대지의 환가 대금에 대해서도 미친다.
자, 주택뿐만 아니라 대지 경매대가에서도 땡길 수 있죠. 맞는 지문. 2번. 임차인이 그 의무를 현재 위반한 때에는 묵시적 갱신은 인정되지 않는다. 임차인이 의무를 현재 위반했어? 잘못했네. 잘못했으니까 스스로는 권리 주지 않는다. 묵시갱신 인정되지 않는다. 연결됐어. 맞는 지문. 3번. 토지의 저당권 설정 후 건물 신축. 소액 임차인은 토지 매각 대금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자, 최우선 변제죠. 소액 임차인이니까.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지문이에요. 그러면 빨리 느껴야지. 토지 저당권 설정 후 건물 신축. 그러면 이 토지는 무슨 토지다? 저는 대지예요. 저는 대지예요. 나대지. 나대지 후 건물. 소수로는 안 돼! 안 되로 끝나야지. 나대지는 안 되로 끝나. 나대지 후 건물에 들어간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권 인정되지 않는다. 법정지상권도 성립하지 않는다. 나대지 나오면 안 돼. 법정지상권이 안 태어나고요. 최우선 변제권이 안 태어나요. 그래서 X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없죠. 나대지니까. 정답 4번. 등기 명령 집행에 따라 주택의 타임명이 등기가 끝난 뒤 소액 보증금 내고 주택 임차한 소액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 행사할 수는 없다. 자, 여기도 최우선 변제 동네있죠. 범죄 흔적. 등기 바뀐 후세 들어왔구나. 등기 바뀐 후 들어온 소액 임차인은 마찬가지 최우선 변제권 인정되지 않는다. 제가 일부러 3번, 4번 배치시켰어요. 우리 시험에 나오는 최우선 변제 인정 안 되는 두 놈. 나대지 최우선 변제 안 돼. 등기 바뀐 후 새 들어온 놈 최우선 변제 안 돼. 올려놨어요. 5번.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네요. 자, 이 주택에서 같이 살고 있던 사실혼 배우자와 이촌인의 친족은 공동으로 임차권 승계한다. 장난친 데가 없어. 장난친 데가 이촌. 이걸 사촌으로 밖에 장난 안 치거든요. 이촌으로 확인하시면 돼요. 그렇지. 사망할 때 상속인이 있었고 경우수 이제 나뉘어요. 상속인이 같이 사는 경우도 있고 같이 지금같이 안 살고 있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상속인이 따로 살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 승계. 문제는 상속인은 당연히 상속받아야 되니까 같이 승계. 문제는 모든 상속인이 아니라 이촌인의 친족하고만 공동 승계. 이렇게 단계를 밟아가면 돼요. 만약 지문 바꿉니다. 사망 당시 상속인이 이 주택에서 가정 공동생활을 하고 있었네요. 이렇게 바뀌면 상속인만 승계. 한 푼도 없어.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같이 살면 한 푼도 없어요. 그래서 상속인만. 그래서 같이 사는지 살고 있지 않은지에 따라 사실혼 배우자가 승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같이 안 살 때는 현재 살고 있는 사실혼 배우자 계속 살아야지. 그러니까 승계. 하지만 모든 상속인이 아니라 이촌하고만, 이촌, 즉 부모 자식하고만 공동승계하라는 얘기예요. 남편의 부모 자식, 삼촌 안 돼. 그래서 이촌하고만 공동승계. 오케이. 3번 정답. 자, 주인법 끝났고 36번 상가 갑니다. 옳은 것은 기억.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 등기가 격려된 후 건물을 임차한 자에게 보증금 중 일정액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이죠. 인정되지 않는다. 자, 또 났네. 등기 박힌 후 새 들어온 놈 최우선 변제권 인정되지 않는다. 아까 나온 걸 제가 편집상 실수가 일어난 거예요. 같은 40문제 지문이 같은 게 X 오면 몰라도 옳은 거잖아. 제가 놓친 거예요. 편집하다가. 죄송해요. 지문 하나 낭비하고 시켜서. 그래서 맞는 거예요. 최우선 변제권 인정되지 않는다. 오래 다시 한번 공부해. 워낙 중요하니까. 옳은 거 기억 들어갔죠? 기억 들어간 거 1번, 4번. 그러면 리을 빨리 가야지. 리을.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1년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신규 임차인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다. 자, 갑이 병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4가지 경우 중 숫자가 나왔죠. 상가 건물을 1년 이상 샀다 내렸다고?
1년 안 돼. 1년 6개월. 1년 6개월.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 안 해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X네요. 그러면 리을은 탈락돼야 되니까 정답은 기억 하나. 1번이죠. 두 개만 보면 정답 맞춰야 돼. 그래서 박스 문제를, 오히려 박스 문제를 즐기세요. 박스 문제가 더 쉬워요. 오지선다보다. 근데 박스 문제를 이상하게 부담스러워해. 그 박스 문제 푸는 요령이 없어서 그래. 4개 중 하나, 2개만 알아도 박스 문제는 풀리게 돼 있어. 심해봤자 3개예요. 4개 다 알아라. 그건 정말 어렵게 낸 거고. 대부분은 2개, 3개까지. 자, 사업자 등록은 상가 임대차의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의 취득 요건일 뿐 전속 요건은 아니다. 자, 주민등록 주택이든 상가 사업자 등록이든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돼. 따라서 계속 유지해야 되니까 중간에 빼면 안 된다겠죠. 그러니까 전속 요건이지. 계속 유지해라 전속 요건. X. 디귿. 상가 인도와 사업자 등록 요건을 구비한 임차인이 폐업 신고를 했다가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 등록을 마쳤다면 처음의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그렇지가 않다. 폐업한 순간 너는 뺐구나. 사업자 등록 뺐구나. 대항력 상실. 따라서 나중에 다시 등록해도 처음의 대항력 유지되지 않아요. 이때부터 새로 대항력 취득하는 거예요. X. 오케이. 정답 1번. 자, 37번. 가담법 나와야죠. 갑은 을에게 빌려준 3억을 담보하기에 을 소유 X에 가등기 박았어. 자, 을 소유 밑줄 갑 동그라미. 항상 소유자는 왼쪽, 오른쪽이 갑의 배치. 을 갑이에요. 자, 갑이 을한테 빌려준. 그러니까 갑이 채권자지. 가등기 박은 갑이 오른쪽, 채권자가 가등기 박은 가등기 담보 사례 문제예요. 3억 빌려줬는데 시가 5억이죠. 가담법이 적용된다는 의미고. 자, 그런데 병이라는 놈이 이 토지에 또 저당권 취득했네. 아하, 저당권자 병은 후빠구나. 후순위 권리자. 옳은 것은. 그럼 그림 그려야지. 을, 소유, 갑. 가등기 담보니까. 자, 을갑. 쉬어. 을갑. 가등기 담보권자 동그라미 하시고 중심 잡고 을갑. 그 다음에 한 놈이 더 나왔죠. 후순위 권리자 그 후 병이 저당권. 그러면 갑 밑에 병 적고 저당권 쫙 이렇게 적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을갑 병이 그려져 있어야 돼요. 항상 사례 문제는. 그러면 갑은 가등기 담보권자로 읽고 이건 후순위 권리자, 후순위 저당권자 이렇게 읽으면 돼요. 자, 옳은 거 1번. 갑의 가등기 담보 실행 위한 경매 절차에서 이 토지 소유권을 정이라는 놈이 취득. 자, 갑의 가등기 담보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경매로 날라갔구나. 그러면 모든 저당권 소멸. 가등기 담보권도 경매에서 저당권으로 보니까 가등기 담보권도 마찬가지. 소멸. X. 2번. 병 나왔죠. 그럼 후순위 권리자는 이렇게 읽어야지. 후순위 권리자 병은 청산기간이 지난 후 지채권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이 토지 경매 칠 수 있다. 그런 거요? 청산기간이 지났구나. 이걸 뚫어지게 봐야 돼요. 후순위 권리자 지채권 변제기 도래 전 경매는 언제만 청산기간에 한정하여 이걸 외워야 돼. 그러니까 청산기간 2달 동안만 경매 칠 수 있지. 지금과 같이 청산기간이 지났다면 경매 칠 수는 없다. 3번. 을이 왼쪽 놈이죠. 소유자 을이, 채무자 을이 왼쪽 놈이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청산금에 관한 권리 양도는 이로써 후순위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자, 느껴야 돼. 을이 청산기간 2달이 지나기 전에 팔아제겠다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행동은 후순위 권리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어요. 훈련해요. 무조건 후순위 권리자 대항 못해. 나쁜 짓거리거든. 왜? 이해시켜볼까요? 자, 봐요. 병은 2달 동안 갑한테 1억 주세요 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청산기간 2달 전에 을이 2억 주세요라는 채권을 딴 놈한테 팔면 안 되는 거예요. 얘 권리를 침해니까. 채권 양도해도 후순위 권리자는 대항 못해요. 그래서 우리 시험 지문은 채무자의 행동이든 꼭 나쁜 행동이에요. 채권자, 담보권자의 행동이든 후순위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가 뜨면 다 없다예요. 후순위 권리자 보호 법조문이에요. 그래서 을이 2달이 지나기 전에 팔아제겠다고? 안 되는데
따라서 이 나쁜 행동은 이로써 후순위 권리자 병한테는 대항할 수 없다. 그러면 을 대신 갑으로 할게요. 갑은 무슨 짓거리를 하냐? 청산기간 지나기 전에 청산금 지급했다고 나와요. 2달 전에 지급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거든. 이 나쁜 행동은 절대로 후순위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어요. 결국 채무자든 채권자든 청산기간 2달을 지나기 전에 뭔가 해. 양도하고 얘는 지급하고 이런 것들로 후순위 권리자 들이댈 수 없다. X. 4번. 을의 채무변제 의무와 갑의 가등기 말수 의무는 동시행관계에 있다. 자, 을 그림 봐요. 채무자죠. 왼쪽 놈. 채무자의 변제 의무와 오른쪽 놈. 담보권자의 지 가등기 말수 의무는 동시행관계인가? 범죄 흔적. 범죄 흔적. 변제. 이게 눈에 들어와야죠. 돈부터 갚어. 돈부터 갚어. 이게 아직도 안 튀어나오죠? 공부가 안 돼 있다는 얘기요. 무슨 얘기냐? 특강 자료만 제발 그만 파봐. 딴 거 하지 마. 특강 자료 다 있어. 다 있어. 특강 자료 67페이지짜리 없는 게 없어요. 거기에 없는 것은 흘러가. 정답지문 아니에요. 특강 자료 있는 게 다 정답지문밖에. 그거 알면 60점 이하로 맞을래 맞을 수가 없어. 근데도 자꾸 딴 거 보고 이상한 거 보고 확 달래. 특강 자료만 보라고. 그걸 토대로 백선지문, X지문을 훈련하라고요. 순서가 뭔지 알아요? 특강 자료가 넘버 1. 그걸 되면 백선지문 훈련하고 동영 사회 지문으로 훈련하고지. 특강 자료가 안 돼 있으면 다 의미 없어. 시간 배정을 어떻게 하느냐? 특강 자료예요. 오로지 특강 자료. 그게 달달달 되면 다 풀리게 돼 있어. 그러면 지금 복습하시고 특강 자료 또 보고 복습하시고 그러면 남은 한 달 동안 점수가 민법은 어마어마하게 올라. 근데 오늘 또 복습 안 하고 특강 자료 안 보고 그러면 민법 점수가 계속 머물죠. 상향되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늘 점수에 머물러요. 하지만 특강 자료 관련 파트 보고 여기 지문 훈련하고 어차피 사회 모의고사 지문은 안 벗어나요. 우리 시험 진짜 안 벗어나. 문제는 여기 지문을 여러분들 하느냐 뭐냐 여러분들한테 달려있다고. 모든 과목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특강 자료 있는 거 달달달해요. 그럼 이런 게 안 풀 리가 없다고. 하지만 문제도 풀어봐야 되죠. 풀어봐야 되고 훈련하는 거예요. 이거 훈련.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정리가 안 돼. 왜? 산발적으로 튀어나오니까 정리가 안 돼. 그래서 특강 자료 이론을 정리하라는 얘기예요. 왜 마지막 특강 이론 정리 특강이겠어요? 정리가 되거든. 그러니까 같이 하셔야 돼. 같이. 시간 없어. 그럼 특강 자료만 보면 돼요. 하지만 특강 자료로 훈련하고 백선지문 다 장난쳤잖아. 그걸로 훈련하고 사회 모의고사로 훈련하고 그럼 민법은 점수가 안 나올 수가 없다니까. 제가 일부러 별 3개 5개 지문 다 봤고요. 다른 시험 기출된 거 다 봤고요. 제가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몰라. 동영 사회 지문을. 이걸 복습하면 자연스럽게 공부되도록 제가 이 문제를 구성을 하거든요. 물론 한두 개 시험 기술상 이상한 지문이 있어. 그건 시험 기술상 여러분들 해봐야 돼. 왜? 물음표 하는 훈련도 해야 되니까. 근데 그런 거 외에는 나머지는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을 제가 지금 구성하고 있거든.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따라줘. 알았죠?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오면 변제가 눈에 보여야 돼. 변제부터 해라. 변제가 선이행 채무다. 하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한 달 동안. 한 달이면 점수가 20점 오릅니다. 자, 5번. 갑 그림 보고 오른쪽 놈이죠. 갑. 채권자가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등기한 본등기를 마치면 그 본등기는 무효이다. 청산기간 2달 지나기 전에 본등기 박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본등기는 청산기간 2달이 지나고 그 다음 청산금 지급하고 그 다음 본등기 박아야지. 따라서 너는 강행법규 위반 무효구나. 그래서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5번이 정답 지문이에요. 가등기 사례 문제 나오면 어렵지만 공부만 하면 할 수 있어요. 이런 데서 점수 맞추면 점수가 올라가 버려요. 70점대, 80점대로. 이 정도 어려운 겁니다. 사례 문제가 가등기 담보로 나면 어려워요. 하지만 해보자고. 자, 이제 집합건물법. 공용부분 틀린 것은 1번. 건물 시공자가 공용 부분에 대해 구분 소유자에게 지는 담보책임 존속기간은 사용 승인일부터 계산한다. 공용 부분 하면 제가 엘리베이터 생각을 하겠고 엘리베이터는 사용 승인이 떨어져야지.
그래야 엘리베이터 사용하죠. 그러니까 연결됐지. 사용승인 일부터 연결됐어. 맞는지 뭐. 2번.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 결의에 의한다. 공용부분 변경은 3분의 2, 5분의 4죠. 그러니까 개정 전 법률 4분의 3, X. 기존 4분의 3에서 바뀌었죠, 작년에. 올해 나온다고, 이거. 공용부분 변경.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원래 작년에 나왔어야 되는데 작년에 안 나왔으니까 올해 나와야 돼요. 그래서 3분의 2, 그 다음 구분 소유권에 뭐 변동을 철회? 그딴 말이 있으면 5분의 4로 강화된다는 거. 자, 3번.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관리위원회 위원은 구분 소유자 중에서 선출한다. 관리위원회 위원은 관리위원회 임무를 알면 돼요. 관리위원회는 관리소장, 관리인 감독기고요. 그러면 관리소장이 돈 먹는가 감독하려면 이왕에 입주민이 하는 게 감독을 더 잘하겠지. 그래서 관리위원회 위원은 구분 소유자, 입주민 중에서 선출. 맞는지 뭐. 4번. 구분 소유자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 달리 정하지 않느나 그가 가진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대지사용권 처분할 수는 없다. 자, 원래 분리처분 안 돼요. 공용부분 지분이든 대지사용권이든. 하지만 대지사용권만큼은 관리규약이나 공정증서로 다르게 정할 수 있는 예외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한 법조문이죠. 달리 정하지 않는 원칙대로 분리처분 안 돼. 맞는지 뭐. 법조문 그대로예요. 5번.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된다. 자, 임시총회 특별결의 요건이 주민 5분의 1이에요. 그래서 임시총회는 5분의 1.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 기초를 딱 한 번 나오네요. 5분의 1. 자, 정답은 2번이고요. 이제 39번 갑니다. 갑은 병토지를 매수. 자, 병토지 밑줄 하시고 갑이 샀죠. 친구라고 매수탁 약정. 병은 갑의 부탁에 따라 부탁 동그라미. 매수한 갑이 부탁했다. 그러면 3자간 등기 매수탁이에요. 자, 갑의 부탁에 따라 병은 직접 을이란 놈한테 지 매수인은 갑이 아닌 을한테 이전 등기 3자간 등기 매수탁. 그림 그립니다. 실명법은 그림을 그리면 살고 그림을 못 그리면 못 풀어요. 자, 병토지를 순서대로 그려. 갑이 매수. 그런데 등기를 부탁해서 이렇게 다이렉트로 수탁자 을 앞으로 등기. 등기 박은 놈이 수. 부탁한 이놈이 신. 갑을 사이에 꼴랑지. 약정. 그러면 동네. 신탁자가 매매는 했지만 제 앞으로 등기 받고 원래 넘겨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다이렉트로 수탁자한테 등기를 부탁했구나. 새 놈간 등기 부탁 신탁, 등기 명의 신탁. 동네 파겠어. 병갑을 그려놓고 약정 무효, 등기 무효, 소유자는 병. 병 밑에 소자 적어놓고 이제 들이대는 거예요. 소자만 적어놓으면 실명법은 절반은 풀리게 돼 있어요. 이걸 안다는 얘기거든. 그림도 그렸고 약정 무효, 등기 무효, 소유자는 병. 이것까지 알았는데 어떻게 틀릴 거예요? 맞출 수 있어요. 옳은 거 1번. 만약 수탁자 을로부터 이전 등기 박은 정이란 놈이 악이라면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자, 수탁자로부터 산 제3자는 무조건 소유권 취득. 이렇게 외우는 거야. 무조건 소유권 취득. 악이라도 소유권 취득. X. 2번. 신탁자 갑은 왼쪽 놈 병한테 토지 소유권 이전 청구할 수 없다. 자, 갑은 병한테 소유권 주세할 수 있다. 이 매매가 유효니까. 그래서 유효니까 있으려 채권이 있겠죠. 병 소유권 넘겨 할 수 있다. X. 3번. 수탁자 을이 자진해서 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더라도 이 등기는 무효이다. 자진하여 수탁자가 스스로 신탁자한테 등기 넘겨줬죠. 괜찮아. 어차피 갑은 잡아요. 갑은 어차피 병으로부터 등기 받게 돼 있어. 얘 등기 말소하고 어차피 올 등기 스스로 넘겨준 건 실체관계 부합 유효. X. 4번. 만약 수탁자 을이 정이란 놈한테 3자죠. 갑을 병이 아니면 3자예요. 수탁자 을이 정이란 놈한테 이 토지를 매도. 자, 신탁자는 을 수탁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수탁자가 삼자한테 팔아 제꼈을 때 갑이 을한테 부당이득 받는 청구. 낯설어. 처음 들어봐. 물음표. 평소 훈련한 게 아니죠. 물음표. 5번. 병의 갑에 대한 이전 등기 의무는 소멸했다. 자, 병 그림 봐요. 병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소멸했다고? 넘겨줘야 되는데? 유효니까. 채권 있다, 채무 있다. 소멸 X? 그러면 봐요. 1번, 2번, 3번, 5번이 사선이 4개가 졌을 거예요. 공부가 됐다면. 그러니까 4번이 답이지, 물음표가. 4번이 답이야. 자, 4번. 별 3개 하시고, 올해 전원합의책 대법원 판결이에요. 그래서 내가 넣었어요. 수업 중에 안 했던 거. 자, 어렵지 않아. 이해해버리면 돼.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팔아 제꼈죠. 그러면 1번 지문에 따라 신탁자가 이놈한테 들이댈 수 없어. 무조건 소유권 취득하니까. 자, 그러면 신탁자는 정한테는 아무것도 못하지. 소유권 먹어버리니까. 그 시점에 신탁자는 소유권 상실. 그러면 갑은 을을 족친다. 내 땅값 내놔. 5억 내놔. 신탁자는 배신 때린 팔아 제낀 을을 상대로 내 땅값 내놔 할 수 있다. 오, 이해됐어? 맞는 거예요. 우리 통정의 표시에서 똑같죠. 선의 삼자에게 을이 팔아 제끼면 소유권 상실. 갑은 을을 족친다. 아파트값 내놔. 이것도 아파트값으로 하지 뭐. 아파트값 내놔. 배신 때린 을한테 할 수 있다. 오, 이해하면 끝나요. 그래서 수탁자가 삼자에게 팔아 제끼면 1번이 중요해. 무조건 소유권 취득. 그 순간 정이 먹어버리니까 신탁자 갑은 소유권 상실. 따라서 무조건, 그건 이제 양장에서 한 얘기, 지금 한 얘기는 양자간, 이 삼자간이 아니라, 그래서 제3자에게 처분해서 이놈이 먹으면 신탁자는 수탁자를 상대로 내 아파트값 내놔 할 수 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예요. 부당이득. 기억해요. 저 3자한테는 들이대지 못하고 수탁자를 족친다. 내 땅값 내놔 할 수 있다. 기억합니다. 올해 전원합의체 판결이라 했어요. 나온다는 보장은 없어. 나머지가 더 훨씬 중요해. 그래도 전압이라 설명드렸어. 이해됐어? 됐어. 이제 마지막 40번. 실명법. 옳은 걸 모두 고르시오. 옳은 거. 기억. 약정무효는 아기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아기3자에게 대항 못한다고? 맞아요. 아기3자 들이대면 못해. 무조건 소유권 취득하니까. 선이든 악이든 맹신탁은 무조건 3자 보호. 선악불문 보호. 따라서 무효로 들이대지 못하지. 그래서 맞는 질문이요. 기억 들어간 거 1번, 3번, 5번. 그러면 다 가야 돼. 니은 가요. 니은. 부부 사이에 유효하게 성립한 명의신탁은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잔존 배우자와 그 상속인 간에는 무효가 된다. 자, 갑을 배우자 명의신탁 유효죠. 그러면 상속인하고도 같이 제가 유효로 밀어버리라겠어요. 갑 다시가 갑이라고 했어. 상속인 X. 그럼 니은 탈락, 하나 탈락. 디귿. 명의신탁이 무효인 경우 신탁자와 수탁자가 혼인하면 혼인한 때로부터 이 명의신탁이 이제는 유효가 된다. 혼인한 때로부터 유효. 연결됐어요. 맞는 거야. 이걸 혼인하면 소급에서 유효된다. 이렇게 장난을 2번이나 쳤어. 소급이 없어요. 혼인한 때로부터 유효. 기억하셔야 돼. 유효 명의신탁에 꼭 나오는 질문이 디귿이에요. 그러면 옳은 게 나왔지 뭐. 그러면 기억 디귿 정답 3번이죠. 기억에서 실수 일어나면 안 돼. 아기 3자라고 대항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어긋나버려. 어긋나버려. 중심 꽉 잡아야 돼요. 리을.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가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약정은 동법률의 명의신탁 약정에 해당한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줄에서 무슨 단어를 내가 느껴야 돼요? 무슨 단어를 내 머릿속에 추출해야 되나? 첫 번째, 두 번째 줄을 읽고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가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약정. 담보. 이게 떴죠. 채무를 채권으로 읽어. 지채권. 담보를 위한 소유권 등기. 양도담보약정이구나. 양도담보예요. 결국 채권담보 또는 채무담보가 나오면 무조건 가담법 동네예요. 우리 특별법 동네에서는. 채권 담보를 위해서 가등기를 받은 게 아니라 소유권 넘겨받기로 했죠.
이게 소유권 등기 받는 양도담보를 말해. 그러면 이게 양도담보란 걸 뭐 알아야 소수를 해결하든지 말든지 하는 거예요. 양도담보는 실명법 적용돼요, 안 돼요? 가등기담보, 양도담보는 실명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작동 안 돼요. 가담법이 있기 때문에. 가담법이 있기 때문에 실명법이 작동 안 돼. 따라서 실명법상 명의시대 약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정으로 끝나. 적용 안 되니까. 지금 공부해요. 가등기담보, 양도담보는 가등기담보법의 규를 받기 때문에 실명법 적용 안 된다. 실명법 적용 안 되니까 실명법상 명의시대 약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이 부정으로. 적용 안 된다로 공부해요. 적용 안 되는 게 신탁법상 신탁등기, 그 다음 가등기담보, 양도담보, 그 다음에 하나 더 구분소유적 공유, 상호명의신탁. 상호명의신탁 그거 유효거든요. 무효 아니야. 그래서 실명법 적용 안 된 세 놈이 있어요. 그래서 가등기담보 나오면 실명법 적용 안 된다. 양도담보 같이 취급합니다. 그래서 X예요. 옳은 건 기억하고 디귿이에요. 정답 3번이에요. 자, 오늘 끝났죠. 그래서 특강자료 열심히 하시고, 특강자료를 애들이 장난만 칠 뿐이요. 그 다음, 왜 복습을 하시라느냐? 특강자료는 다 별 3개, 5개짜리만 있어요. 거기에 없는 지문도 20, 30%가 나와. 그 20, 30% 나온 놈들을 제가 동영 모의고사 사회에 흩뿌리고 있다고. 그래서 복습을 하셔야 돼. 하지만 기본은 특강자료예요. 그것만 거기서 실수하지 않으면 한두 개 몰라도 아무 상관없어. 아셨죠? 열심히 하시고. 고생한 거 알아요. 저는 공부 안 해봤나 예전에. 수험생이 얼마 스트레스 받고 죽겠는데 지금 체력도 딸리고 알아요. 하지만 어떻게 이왕 한 달 참아서 붙어버려야지. 이 시험 또 공부할 거예요. 한 달간 힘내요. 한 달간 힘내. 힘들어도. 그래요. 다음 주에 봬요.